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의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이슈가 된 주제들 그 중심에 선 이야기를 집요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회 더 뜨거운 토크 공방을 펼치고 계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의 자율성 보장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자사고, 바로 자율형 사립고가 그 논란의 중심인데요. 이 폐지냐, 존치냐 이를 둘러싼 갈등과 그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전국 24곳이 평가 대상인데 특히 서울이 시끄럽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번에 바뀐 평가 기준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보내는 건데 저희 어머님들이 무슨 불법 투기를 했습니까? 위장 전입을 했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운영평가 집단 거부에는 명분이나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집이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자사고의 운영 성과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자사고가 교육청의 운영 성과 평가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감자가 된 자사고 논란을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중요성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스카이로 표현되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과외에 컨설팅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저기 이준석 최고는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특목고라는 존재만 있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나 아니 공립고는 없었던 그 시절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특목고는 수월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는 말 그대로 공부 잘하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비나 이런 기준 자체가 다른 공립고등학교랑 다르지 않았거든요. 학비 비싸지 않았어요? 아니요, 과학고 하면은 굉장히 비쌌을 거다. 이렇게 과학고는 공립고등학교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나 이런 면에서 어쩌면 약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학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사람들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준석 최고는 특목고, 과학고 이제 대변하는 과학고를 나오셨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는 지역에서 그 명문 고등학교 나왔죠. 네, 뭐 공부를 잘한다는 명분은 아니었는데 예.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살리시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살리시오 출신의 유명하신 분으로는 고 이태석 신부님, 이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이 되게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일반계 고등학교이고 또 재단 자체가 천주교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좀 인성교육 차원에서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을 조금 많이 강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심화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화반이라는 게 있어서 심화반은 따로 자습하고 따로 수업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열반이라고 그러죠. 네, 우열반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신부님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차별과 특권을 이게 정당화한다라고 하면서 교육적이지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자습도 함께 이제 섞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특목고를 나오셨으니까 고등학교는 누구나 다 나왔고요. 또 앞으로 또 갈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바로 자사고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자사고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사립고등학교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국에 있던 자립형과 자율형을 전부 다 섞어서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명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자사고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재평가가 첫 실시가 되는데 이제 5년마다 원래 평가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조희영 교육감을 필두로 한 그 진보계 교육감들이 들어오면서 자사고에 대한 의문점 또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었었습니다. 당시에 큰 논란이 있었고요. 5년이 지나서 현재 이르렀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보가 만들었는데 진보가 좀 부정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맞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자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사고에 대한 폐지냐, 뭐 일반고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이런 이념적인 어떤 부분 없이 전부 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뭐 김대중 정부 2002년도에 자사고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도입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좀 다변화하고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6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정규 교육이 부실화되고 또 오히려 이 자사고 안에서의 어떤 사교육비와 학비가 올라가는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뭐 학교 교육 만족을 2배로 늘리고 사교육비는 절감시키겠다, 반으로 절감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자사고를 확대를 시켰는데 실제 한 몇 년간, 한 5, 6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 학교 교육은 지옥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뭐 절반이 된 게 아니라 2배, 4배, 심지어는 9배까지 뛰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점을 거의 살리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어떤 일반고에 미치는 그리고 우리 고교 교육에 미치는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라고 해서 이 교육계에서는 이게 뭐 진보 교육감이냐 뭐 보수 교육감이냐 이거 따질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학자가 이 자사고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017년 그때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 말고는 전부 다 다른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변한 것이다. 네, 이 이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동의하시나요? 짚어봐야 될 거는 그 자사고 같은 어쨌든 우열 체계거든요, 학교 간에. 우열 체계가 사실상 성립되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은 그럼 자사고에 가지 않은 선택을 한 학생에게 자사고가 존재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위화감 정도, 그리고 또 입시에서의 예를 들어 자사고가 유리함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 불이익 정도, 이 정도일 텐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후자에 해당한 입시에서의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이제 거론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변질돼서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최상위권 학생 또는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수월성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공계 쪽으로는 그냥 한 20, 30년째 안정화돼 있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체계가 이게 두 개의 이원화된 학급 체계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월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금 자사고와는 똑같은 비판을 언제 받았냐면요. 외고가 받았어요. 제가 과학고 다닐 때는 외고가 거기가 무슨 외고 교육기관이냐 이거 완전히 문과 수월성 그냥 명문학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입시 위주 아니냐. 근데 지금은 또 자사고가 커지니까 외고가 상대적으로 그 비판을 덜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이 제도는 오히려 각 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나씩 발달시켜 온 것 그것이 다 지금 누적되어 생존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자사고가 외고와 병립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수력교천 교육기관이 돼가지고 그게 다층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고나 자사고가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자체는 필요하다. 이것은 또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뭐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래간만에 두 분이 초반에 굉장히 그 의견을 일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준비된 그림 보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일단은 운영 자체가요 자율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들은 입시 위주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입학금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이 학교 그 학생 입장에서 자사고가 좀 어떤 느낌일까요?
자사고라는 곳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자율형 사립고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중학생들 중에 한 70% 가까이가 자율형 사립고를 가고 싶어 하고 있고요. 왜 또 그럴까요? 학부모들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대학 입시와 결국에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대학 입시 제도 자체가 수시 전형이 굉장히 많아서 명문대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은 뭐 7, 80%까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시를 보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여부가 상당수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부모님 입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친구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 면역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친구들의 어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강남 8학군에 가려고 하는 이유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든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그런 어떤 재능에 맞춤형 교육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의 자율형 사립고는 그냥 뭐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성적 상위권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대학에 잘 보내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부에서 설계했던 그런 어떤 자립형 사립고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을 일정 부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보편화된 평준화된 교육이 원칙이 서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공부를 정말 우수하게 과학적인 어떤 재능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예술 쪽에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재능에 맞춤형 교육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어떤 특성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수한 학생들만 우선 선배라 가지고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아무런 어떤 무차별적인 그런 어떤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고교 교육을 황폐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이 자율형 사립고의 목표 자체가 나중에 자립형 사립고 목표 자체가 결국 입시로 수렴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 제도라는 건요. 저희가 많은 다양한 체제를 겪어봤지만은 두 가지 가치를 보통 추구합니다. 하나는 공정성이고 두 번째로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성의 비중을 둔 입시 체계가 있고 다양성의 비중을 둔 체계가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을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강조할 것이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다양한 어떤 입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시에 반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또 이게 또 가진 자의 영역이 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가진 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게 사교육을 또 진흥시키는 그런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어가지고 자율형 사립고가 그러면 과연 그 입시 경쟁이나 이런 걸로 일변도로 이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입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에도 보면은 자사고의 위치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필립스부터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적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입시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거의 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입시 제도 자체가 대학이 굉장히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은 100% 입학 사정관제를 해요. 거의 모든 명문대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애초에 입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각자 특색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고 대학도 자기가 각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우선 발생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제가 나보다 1점 낮은데 제가 왜 됐어 이런 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제도 하에서 그 공정성이란 단어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어떤 시험에 있어서 줄 세우기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사고한테만 모든 지금 비난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경향성이 뭐였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다양성을 이제 좀 권장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또 공정성 시비가 걸리게 되면서 그것을 또 이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그 큰 틀부터 해결하고 나면은 자사고든 공립고든 밑에 이제 있는 불공정성이나 아니면 위화감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줄 세우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은 결국에는 이 대학 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함이라든가 모순들이 있어요. 모순들이 있기 예. 때문에 이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킨 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사고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사고가 특권 계층화 돼버린 겁니다.
자사고 학비가 지금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133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일반고의 거의 한 4배가량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학비만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교재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숙사비까지 한다라고 하면 액수가 1,000만 원 쪽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평균인 거고 더 늘려잡았을 때에는 9배까지 거의 뭐 1년에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냥 우리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보낼 수 있는 학부모는 누구일까요? 강남 좌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 좌파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밖에 갈 교육감이요, 수가 교육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특권 계급밖에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교육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경쟁을 당연하고 차별을 당연화하면서 우리끼리만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이 교육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사고가 가진 이 자체로서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그러니까 김남욱 변호사가 한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결국 아까 제가 강남 좌파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 이 정책의 이반자 및 결정권자들이 결국에는 교육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육감이든 뭐든 그런 지위에 올라갔다면은 자기 철학을 자기 자식의 교육에는 그럼 투영시켰느냐 이 부작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 그건 얘기하시죠. 정치인 예.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아니, 그러니까 거고 제가 말하는 자사고에 게- 대한 논의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에 발견되는 많은 부작용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위화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이 결정권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건 자기 자식은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학교별 학비 현황을 2017년도에 이제 그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사고 연간요 평균이 1,133만 원. 자, 일반고 같은 경우 보시죠. 279만 원입니다. 이게 자사고랑 비교하면 9배예요. 9배. 이걸 대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655만 원 연간. 1.7배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안에는 보면은 교원 확충도 들어있을 것이고 학교에 뭐 예를 들어 실험시설 확충 같은 것들 다 들어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럼 또 그것은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 막는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쪽으로 치는 게 뭐냐면은 그걸 보완하는 게 사교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무리 자사고 학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저것은 엄연히 공교육 틀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사고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등록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내가 내 돈 쓰는데 무슨 문제냐라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아이를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키워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차별 없이 평준화된 어떤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뭔가 특권화되어 가지고 돈 쓰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교육 틀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 자립형 사립고를 다닌 동안의 학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 위해서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립형 사립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그 비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사교육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입시 스트레스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는데 일반고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54.6%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한 68% 정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가 뭐 공교육 틀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아예 공교육 틀 바깥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그 학비, 다니는 동안의 학비 문제가 아니라 가기 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까지 다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학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사회 다른 영역에서의 공립과 사립에서의 어떤 국공립과 사립에서의 격차라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서울시립 때는 계속 광고하는 게 자신들이 학비가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특정과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 원까지 학비가 올라갔는데 그럼 그것도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러면 아까 김남욱 변호사 말한 저 9배 차이와 같이 불공정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그건 예를 잘못 든 거죠. 왜요?
아니, 대학 지금 등록금이 높다라 그래서 2001년도부터 대학 등록금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10년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올리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어떤 그 등록금이나 공립학교의 등록금을 다 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걸 어떻게 떨어뜨리겠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만이라도 뭐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시립대라든가 이런 데만이라도 대학 등록금을 낮추자라 해서 낮춘 것이지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거고 지금 현상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자사고하고 일반고의 학비 차이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 지금 잘못된 그래서 얘기인 거죠. 정부에서도 잘못된 근거죠. 고교 무상화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립학교는 이제 무상화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차피 그 경향성 공립을 낮추겠다는 경향성 비슷하다 보고요. 저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런 어떤 사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는 아까 우리 입시가 두 가지를 추구한다고 했거든요. 교육기관도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디는 그 시험 제도에 맞는 룰에 맞는 공정성을 이제 기하는 곳이 있고 한쪽은 최대한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건학 이념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 좀 보거든요. 어떻게 다양하면서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 형용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제도,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어떤 필요성과 그 공존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저런 격차 같은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정성과 다양성은 같이 갈 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아니 그런 입시 제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시가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 전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수능 기반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내신 기반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 입학사정관제를 하면 어떻게 공정성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채집 활동을 했고 누구는 가가지고 악기 연주를 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는 겁니까? 이거 공정성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하고 뭔가 대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어떤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 제어를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그러면 결국 대안으로 나온 건 뭐냐면은 완벽한 줄 세우기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완벽한 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차라리 하면 모르겠는데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네. 뭐 공정성과 뭐 다양성을 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나 이야기는 논점을 조금 이탈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갈 때 보통 많이 행사하는 권한이 뭐냐면은 교육 과목의 자율 편성권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김남국 변호사는 뭐 좋은 학교에서 이제 인성 교육을 강화된 것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교과에서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율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사고라는 걸 둬가지고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일반 공립 고등학교에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사고가 과연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뭐 이준석 최고위원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서 자사고에서 돈 많이 냈고 원하는 것을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사고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어떤 뭐 예컨대 어떤 재단에서는 굉장히 고급화된 수학이나 이런 부분을 특성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전혀 특성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범대를 졸업한 뭐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수학과 관련된 시수를 늘려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수업을 고급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좋게 바꿔가지고 할 뿐이지 그냥 일반 교과가 일반고에서 하는 것과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이걸 왜 힘주어 말할 수 있냐면요. 교육 과목의 자율 편성권이 확보되면요. 과학고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는 그 당시에 전국에서 컴퓨터 과학을 가르친 몇 안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지금 와서 나도 코딩 교육한다고 난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컴퓨터 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목의 자율 편성권, 아까 말했던 이제 일부 이제 운영되는 사례에서 아니 똑같은 책 놓고 시수만 늘려서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점을 비워내야죠. 저는. 잠깐만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수업 배웠다고 했는데 일반고에서도 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미 그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거는- 저희 때도 컴퓨터 수업이 그거는 있어가지고 기술 수업에 했고요. 기술 수업에 했을 겁니다. 아니요, 컴퓨터 수업이 따로 있었고요. 기술 수업은 중학교 때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컴퓨터 수업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역시 교과 과정 공립 그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 자사고에서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편성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주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주고 여기에 따라라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자사고에서는 그냥 입시 위주로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돼.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느냐라고 봤더니 결국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명문대학교를 보내야지 학부모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니까 이 자사고 자체 커리큘럼 자체가 입시 위주로 갔고요. 그래서 도저히 교육부가 이대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바꾸지 않고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입시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한 바뀐 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사고에서 마저도 결국에는 입시에 유리한 방향을 고정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 본인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동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입시에 있어가지고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점수가 70점이다, 80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시에 대한 자율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요, 당연히 다면을 평가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자사고의 이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봤다면, 네. 그럼 좀 더 이제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자사고 학부모 2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한다였습니다. 이 발단은 5년마다 실시되는 자사고 재평가를 두고 서울 소재 이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서입니다. 우선 준비된 지도 보시면서 이 전국과 서울의 자사고 현황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자사고가요, 전체 지금 42곳입니다. 서울에만 25곳이 있고 지역에 17곳이 있는데, 자, 이번에 재평가를 하는 곳이 서울이 13곳이고 지방 같은 경우가 11곳인데 11곳 같은 경우는 평가서를 보고서를 다 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이제 내기는 냈습니다. 이 서울에 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서울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네. 이 자사고가 왜 이렇게 몰려 있죠, 서울에? 일단은 뭐 자사고를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가 아무래도 돈 많은 부모다 보니까 서울에 뭐 경제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서울에 자사고가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학도 서울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뜨겁게 논란이 됐던 곳이 이번에 서울과 전북 두 군데라고 보이는데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에 뭐 학부모들이 저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평가 기준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2015년도에 자사고와 관련된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했을 때에도 미달인 자사고가 5곳이나 있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뭔가 완화되어서 자사고에게 자율권을 상당히 높여주는 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을 했었고요. 그 기준 그대로 가져가서 2년 뒤에 재평가를 한다고 했는데도 자사고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크게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몇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점 기준을 조금 감점 폭을 높여가지고 조금 까다롭게 한 그런 점은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자사고 위주로 자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평가 기준을 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기준이 갑자기 높아졌다.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사고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그 취지에 맞게 그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평가 기준은 자사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도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반고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 기준을 왜 자사고가 못 넘깁니까? 넘겨야죠. 저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 말한 것에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자사고가 지금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40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00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과학고는 전국에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서울에는 3개 정도씩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도 한 학교가 보통 과거보다 한 2배씩 많아요. 3배씩.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애초에 기획됐던 수월성 교육기관으로서 의미, 아니면 좀 다변화된 교육기관으로서 의미를,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변종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몸통이 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는 그 어느 정도 그 교육 굳이 서열화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몸통이 돼 버렸거든요. 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극심한 카르텔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수요가 좀 줄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너무 혼재돼 있다. 아까 말했듯이 자사고가 존재함과 동시에 외고라는 또 다른 뭐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그런 교육기관 형태가 또 있고, 국제고라는 형태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셋이 통합돼 가지고 거의다가 인문사회 쪽에서의 수월성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준 자체를 굳이 외고는 또 평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아니라 이 인문사회 계열 그 수월성 교육기관들을 각자 좀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함께 고민해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운영하게 한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사고는 상당히 이념화된 정책이 되어버려가지고 뭐 굉장히 이게 지금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극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 왜 우리만 찍어서 괴롭히냐 뭐 이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진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권화돼 버렸죠. 돈 있는 사람들만 보낼 수 있죠. 그다음에 고교 서열화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입시 경쟁을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부추기고, 또 사교육비는 훨씬 더 늘어나 버리고 너무나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조금 전환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나 외고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 이유는 어디까지나 원칙은 많은 이 일반적인 평준화된 그 교육 기본적인 그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아예 자사고가 뭐 아예 몸통이 돼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을 전부 다 흔들어서 뺏어가는 그 구조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근데 겁니다. 제가 한번 농담을 해보고 싶은 게 그 제가 이제 그 과거의 과학고 외고 체계 하에서도 민사고는 개별 영역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족사관고가 예전부터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로 유명해요. 지금도 아마 연간 아까 2,500만 원 자사고 평균 1,100이라 그랬는데 2,500만 거기는 진짜 예전부터 비싸요. 2,500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데 그럼 그 안에 비용 구조를 따져보면은 제 친구들도 있는데 솔직히 강원도 횡성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활 비용이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 가면은 자기들끼리 골프도 치고 활도 쏘고 그다음에 뭐 두루마기도 입고 다니고 해외 탐방도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의 건학 이념이에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교를 만들 때 그 이사장이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 부담을 시키니까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그런 형태의 교육, 그러니까 세계 인재를 키우게 해가지고 우리는 두루마기도 입어야 되고 활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나쁜 것이다로 단정하고 규제할 것이냐는 또 다른 철학의 영역에 있는 거라는 이제 거죠. 뭐 나쁜 거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특권층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돈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별도의 어떤 특별화된 차별화된 어떤 그런 네. 특권층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 보입니다. 군대를 저희가 가보면 처음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정말 이렇게 대학을 안 간 사람들이 많았어라는 거였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둘러싸인 환경으로밖에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다 대학을 간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한 20%, 30% 오히려 또 뭐 이름 모르는 대학을 가는 친구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뭔가 누리고 특권화된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신 스스로가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모가 잘나가지고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일 뿐인데 마치 자기도 어떤 사회의 특권치인 것처럼 차별을 정당화하고 공동체가 갖춘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려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곳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경쟁하는 거잖아요. 내 친구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한 명의 그런 어떤 한 명을 꺾어야지 내가 간다라는 그런 것들의 폐해가 많아서 과연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입시 위주의 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야 그러니까 자, 제가 김남국 이게 교수. 저도 이제 아까 김남국 변호사도 본인이 경험해보고 나서 새로 느낀 세계를 얘기했지만은 저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굉장한 이제 보습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학원 사교육의 영역에서 막 고생하다가 과학고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입시 교육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확신한 게 민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자사고라는 것의 영역 자체가 입시 교육 부추긴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어떤 굉장히 부작용의 일면을 우리가 갖고 그거를 그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대로 그들의 건학 이념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 이런 거예요. 2,500만 원의 학비를 부담하면은 대신 학원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그리고 대신 가가지고 뭐 다른 뭐 취미 활동보다 그냥 활을 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2,500만 원 사교육비 다른 데는 안 쓰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시는데 어느 가정이 2,500만 원을 학비로 1년에 쓸 수가 있습니까? 다 모든 대부분의 가정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고3 학생 중에 사교육비 그 정도 쓰는 집 그러니까 꽤 된다 봅니다. 그거 자체가 네.
그 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급, 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위화감 이론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위화감 이론대로라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그 2,500만 원씩 교육비로 쓰는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이랑 2,500만 원 이상치 학원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소득 수준이 뭐 그것보다 못한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교육에 그런 돈 쓰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헌법적으로 옳은 것이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소비하는 거 자기가 뭐 여행 가고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게 사교육을 왜 근절해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왜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냐라고 제한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결정되고 자기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 과정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좋은 미대 명문대에 간다라고 한다면 입시부터 기회의 공정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부모의 어떤 재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자체를 특히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둘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봤을 땐 그건 최대한 자유로워해주고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돈이 절대 그들의 성공에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입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전 제가 봤을 때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입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뭐냐면 공부만 열심히 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대학 서열 낼 때 보면 국공립대랑 그 사립대랑 섞여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모든 대학교들이 뭐 예를 들어 입결이라고 소위하는 그 입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서열화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변호사 몇 명 됐다, 행시 몇 명 갔다, 뭐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서열화하잖아요. 저는 이 구조를 탈피해서 사립대학교나 이런 사립교육기관에는 최대한의 자율성 부과해서 자기들이 지지고 붙고 어떤 권하기념에 따라 사람을 뽑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위화감이나 돈의 영역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입시체제를 구축하는 거. 저는 이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럼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게 바로 결국에는 요번에 평가 지표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평가 항목 비교인데 이게 이제 5년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2014년도랑 2019년도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대표되는 것만 지금 저희가 저기다 놨습니다. 커트라인이 60점인데 70점으로 강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70점에서 60점으로 깎였다가 다시 70점으로 간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사고 측에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가 강화됐다.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구성원 만족도가 아니 학부모가 구성원인데 왜 배점을 더 축소하냐. 이게 불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는 자사고에게 유리하게 해줬던 것을 이제 자사고에게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요건이 강화된 거라고 보이고요. 뭐 사회적 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계층, 취약계층의 자녀들의 입학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늘리는 방향 자체, 평가 기준 자체는 자사고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들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자사고에서 가장 또 문제 삼는 게 학부모 만족도 기준을 왜 줄였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거 평가 하나 만화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아이 자기 보내놓고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특히나 또 자사고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기준은 평가 하나 만화한 기준이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정성적인 평가로 확대해서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 정책적인 그런 영향 또는 어떤 교육청의 교육감의 영향 아래에 미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뭐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좀 수용할 부분은 있지만 그 정량 정성평가가 완전히 뭐 정성평가로 늘린 것이 아니라 기준되는 배점 자체에서 이 전문가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폭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전문가가 많이 재량권에 의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 평가를 이게 바꾸면서 그거를 새로 바뀐 거를 2달 전에 통보했단 말이죠. 그럼 자사고 측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게 2달 전인 거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놨으면 2달 전에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준비하냐? 이 말이 타당하지만 이게 2달 전에 바뀐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수년 전부터 자사고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치적인 외압을 두려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가 알기에 정치인 중에 과거를 없애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거 외고도 그랬죠. 외고도 이런 인가에 대해 가지고 평가 기준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엔 존폐와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의심하는 거는 세세하게 뭐 5점짜리가 왜 3점이 되고 3점이 2점이 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들이 대선 공약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 교육감 공약도 그렇고 자사고 외고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실상 의지를 천명한 상태에서 뭔가 기준을 바꿨다고 하니까 불안하다 이겁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불안감도 타당하다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굳이 판단해 보자면은 이번에 뭐 경고 이상의 경고성 이상의 어쨌든 그 낙제점을 주는 경우 자체는 또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거다. 그 교육청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싸움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이 기준 평가만큼이나 지금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실은 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헌재에서 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된 게 이제 동시 전형은 합헌이다.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간략하게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법률가시니까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입시 부분을 교육 전문가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사고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지원을 하게 했고 자사고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또 하반기에 자사고 입시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자사고에 지원을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자사고가 완전히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폐해가 있어가지고 일반고 지원 시기와 동시에 지원을 하게 하자라고 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랑 후기랑 나눠져 나눈 있었는데 거를 그렇죠. 합쳐버린 나눈 거죠. 거를 합쳐버린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두 군데를 못 지원을 하게 한 겁니다. 자사고에 지원하면 자사고만 지원하든지 아니면 일반고를 원하면 일반고만 지원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이중 지원을 금지를 해버린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헌 소송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 동시 시기를 갖추게 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중복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를 지원을 했다가 물론 이제 경쟁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일반고에 추가 지원, 그러니까 아주 여성 남은 추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입에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중학교까지는 뭐 당연히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다 평준화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자사고의 지원을 막는다라는 그런 어떤 교육적 정책도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한 겁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징벌적 조처로서 저걸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과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어쨌든 헌재 판결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의 그 고교 선택권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뭐 고교육까지는 필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누가 재수하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지금까지 자사고 논란의 핵심인 재평가 논란과 또 이 최근 헌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현재 교육 당국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또 조희연 교육감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자사고 외고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교설화 방지를 위해 자사고를 없앤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씨. 저는 고교 서열화 자체는 저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더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기관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제 약간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 또는 또 앞서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따로 두고 존재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이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보면 페이스북 창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론 하버드라는 좋은 대학교이기도 했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아주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신들의 성공의 원인으로 뽑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수월성 교육을 받아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집단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에게 만약에 제가 말했던 공정성만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 학과 교육에 몰두해서 줄을 세우는 시스템으로 그들을 강제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그들이 가진 어떤 그런 특이한 성과들은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에는 그 혹자 일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매우 위화감을 주는 요소일 수 있을 건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덜 유복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지점이 있냐 했을 때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양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녹여내는 제도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된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고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사회적으로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자사고를 없앤다, 고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향 평준화하는 것 아니냐, 교육의 질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교육,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사고가 존재해가지고 서울 지역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요, 김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성적 10%의 학생들이 자사고에 들어가 있는 비율을 보면 평균 88%에서 94%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만 데려가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고등학교가 하향 평준화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교육의 다양성화 이야기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입시 교육, 뭐 대학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고 입시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어떤 다양성 교육을 자사고에서만 하고 일반 공교육에서는 안 됩니까? 왜 일반고에서 못 합니까? 일반고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 교육, 함께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다양성 있는 교육을 일반고에서 하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 분께 화끈한 한마디 짧게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본인들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 돈을 많이 써서 자사고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 경쟁에서 뭐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길게 봤을 때 과연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교육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부모님들이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 이준석 최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책 이름이 운명, 그 문재인 대통령도 책 이름이 운명.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사교육이라는 것에 낚여가지고 이제 큰 변화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이들을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다양한 목표를 제시해 주시라.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아이들의 신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가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양해진 목표에 맞춰서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 문제 누구나 경험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도 정말 치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고생 자살 원인 1위가 성적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통계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지나친 입시 경쟁보다 희망을 이루는 열린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분과 다음 시간에 더욱 치열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